오늘은 안면과상의 박리 범위와 절개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가상외과 타구현입니다. 그동안 안면과상에 대한 내용 많이 다뤘었죠. 이전에는 안면과상의 효과나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안면과상의 박리 범위와 절개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술 후에 어떤 회복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러 탁! 테일러에서 하는 안면과상의 절개 부위와 박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부터는 판넬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관자와 귀 쪽에 붙어있는 절개선입니다. 절개선은 관자서부터 시작해서 귀를 돌아서, 귓볼을 돌아서 귀 뒤로 넘어가서 헤어라인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헤어라인 연장이 되면 이제 목거상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관자 쪽에서 헤어라인 안쪽으로 절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바깥쪽으로 앞에 헤어라인 쪽으로 절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주로 헤어라인 앞쪽에 절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어라인 안쪽으로 절개가 들어가서 두피 전체를 당기게 되면 이 헤어라인 전체가 다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더 넙대대해지고 얼굴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광대 부분이 더 커지고 이쪽 얼굴, 옆얼굴이 커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 이 헤어라인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나의 절개선이 더 있는데, 이게 바로 스마스 부위 절개입니다. 그래서 스마스를 이런 형태로, 스마스는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절개 부위나 디자인이 좀 달라지게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 밑에 있는 광대 유지인대와 교근 유지인대를 모두 분리해주고, 또 목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목에도 단단한 유지인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박리를 해줘서 팔자와 입가, 그 다음에 목 아래쪽까지 같이 한꺼번에 올라오게끔 스마스 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개 부위와 안면과상 후 계열부 회복 양상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분이시고 순서대로 수술 전 2개월차 1년차입니다. 절개 범위는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관자서부터 시작해서 귀 앞을 지나 귓볼을 돌아서 귀 뒤에까지 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1년차 흉터, 5개월차 흉터를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는 거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히 보면은 희끗한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귓볼을 돌아가는 라인이 하나가 보이긴 하지만, 아주 상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관리를 잘 하시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여자분이시고요. 수술 전 한 달 차 4개월 차입니다. 흉터 사진을 보시면 관자서부터 시작해서 구레나루 아래를 돌아서 귓볼을 돌아서 귀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귀 위쪽 부분, 귓볼 부분이 조금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지난 분들 보게 되면, 1년까지 지난 분들 보게 되면요, 아주 가느다란 실선, 희끗한 실선 하나로만 남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 이주 모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절개의 단점이라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절개하게 되면 이주를 못 살리지 않느냐. 근데 저만의 노하우를 또 잘 발휘해서 이 앞쪽에 포인트로 잘 매듭을, 봉합을 해주게 되면 이주 모양을 그대로 살린 채로 이렇게 리프팅을 할 수 있어서, 이주를 살리면서 이주 뒤쪽으로 흉터를 숨기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 더 눈에 안 띄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성형외과 원장님 중에서도 이 앞으로 그냥 흉터를 쭉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주 앞쪽으로 흰색 라인이 쭉 보이게 돼서 흉터가 조금 더 눈에 잘 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 모양을 잘 살려주는 포인트를 살리면서 이주 뒤쪽으로 흉터를 숨기는 것이 저희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에 보면은 이주 모양이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잘 하고 났는데, 수술 후에 흉터나 부작용 등을 예방을 위해서 병원에서 해주는 케어나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시는데요. 물론 저는 항상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술 시에 지혈 꼼꼼히 하고 스마스 단단하게 잘 고정해주고 피부 봉합에 큰 긴장도가 없이 꼼꼼하게 해주면서 속봉합을 잘 해주는 것이 이 흉터 방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들이나 또 흡연을 많이 하셨던 분들, 또한 조직이 너무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안면과상은 조직에 혈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혈행이 좋아 보이지 않고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해 보인다면 이 고압산소기기의 적용이 도움될 수 있겠고요. 고압산소기기는 실제 대기 중의 산소보다 좀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높은 기압으로 인체에 공급해 줌으로써 실제 상처로도 산소가 직접 유입되고, 호흡을 통해 피 속으로도 좀 더 많은 산소가 유입됨으로써 조직의 회복이나 조직의 산소 부족을 좀 더 빨리 개선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는 본원에서 안면과상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필수로 진행하는 사후 관리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한 달, 또 3개월 경과를 보면서 흉터 주사가 필요하거나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환자분들 입장에서 안면과상 수술 후 흉터 및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는 이제 표피재생인자, 즉 EGF인데요. EGF가 포함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된 효과가 있는 물질로서 상처 회복이 좀 더 빨라지고 흉터 형성이 적게 되는 장점이 있으니 이걸 잘 발라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번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흉터 연고를 바르게 되는데, 이는 비유성 반응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걸 꾸준히 잘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좌, 우, 상, 하로 너무 심하게 빨리 돌리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직 회복이 덜 된 조직에 무리를 가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귀 뒤의 상처 부위는 피부가 얇고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변이 늘어났다 줄었다가 하는 부위로서 이 부위에는 이 테이핑을 3개월 이상 유지시켜주는 것이 흉터를 잘 빨리 회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어요. 테일러 탁! 자, 오늘은 안면과상의 절개 범위, 박리 범위,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조직과 피부는 다 다르기 때문에 회복기간과 양상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회복기간 중에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수술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회복기간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하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